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은입니다. 우리는 종종 맑은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듣고도 그 샘물을 찾지 못해 목마름에 시달립니다. 진리도 그렇습니다. 늘 우리 곁에 있지만 때로는 발견하는데 한평생이 걸리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진리의 샘을 발견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어머니의 한결같은 정성이 맺은 결실. 안양 만안도장 공정한 도생님의 입도 사연입니다. 저는 1981년 강원도 화천에서 일남 일녀 중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직업군인이셨던 아버지를 따라 유년기를 최전방 지역인 화천과 철원에서 보냈습니다. 1980년대는 군인 봉급이 넉넉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때문에 손재주 많고 생활력 강하신 어머니께서 뜨개질, 미싱, 보험 설계사 등 여러 일을 하시며 가족의 생계를 뒷받침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선 저희 또한 어릴 때부터 생활력 강하게 키우셨습니다. 부모님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 덕분에 우리 가족은 점차 경제적 안정을 찾았습니다. 90년도 초반에 당시 귀했던 컴퓨터를 사주실 정도로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안정적인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외가 식구들의 사업 권유로 당시 금액으로 2억에 가까운 큰 돈을 투자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결과는 좋지 않았고 부모님은 되려 큰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희 가족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 힘든 시간이 계속되자 절에 다니셨던 어머니는 신앙과 믿음으로 더욱더 절에 의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며칠씩 기도하러 절에 가시고 천도제도 수차례 지냈습니다. 잘되게 해달라는 저희에게도 매일같이 108배를 시키셨습니다. 그 당시 어린 나이였던 저는 기도가 뭔지 배례가 뭔지도 잘 몰랐기에 그저 빨리 하고 끝내자는 마음이 더 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아버지의 정년퇴임 전 마지막 정근지인 안양으로 가족 모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겹던 청소년기를 보내는 동안 저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지방대학이었지만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 생활을 시작했고 대학 중에 해군 복무를 마치고서 집 근처 대학으로 편입해 대학 생활도 잘 마쳤습니다. 어머니께서도 가족의 힘든 시간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셨을까요? 그 어려운 시기에도 종교적인 믿음을 통해 희망을 놓지 않으셨는데요. 공정한 도생님 또한 힘든 시간이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노력하며 한 걸음씩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에 진학하고 군복무를 마친 후 편입까지 하죠. 어머니의 생활력과 삶에 대한 태도가 공도생님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절이 아닌 증산도라는 생소한 곳을 다닌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게도 증산도 진리 공부를 해보라며 끊임없이 권유하셨습니다. 도대체 증산도가 뭘까라는 궁금함에 이것저것 검색도 해보고 도장 방문도 하며 입문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의문만 더 커져갔고 진리를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새로운 시대, 개벽이 온다고 지금은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전 오히려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런 제게 강력하게 진리 공부를 권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어릴 적 절에 억지로 나가 108배를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전 반대로 증산도에 대해 마음의 문을 더 굳게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신앙을 통해 위안을 찾아오던 어머니가 어느 날 새로운 곳에 다닌다고 말합니다. 공도생님에겐 생소한 증산도였는데요. 공도생님은 어머니의 진리에 대한 열정은 이해했지만 어릴 적 절에서 108배를 했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진리 공부를 권하는 어머니에게서 종교적 압박감을 느낍니다.
오히려 마음의 문을 더 굳게 닫게 되었는데요. 이런 공도새님이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는지 궁금한데요. 이후 저와 동생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공자님의 후손이라는 자부심과 부모님으로부터 배워온 조상님을 잘 섬기는 정서가 자연스럽게 배어 있어 가족 분위기는 늘 훈훈했습니다. 증산도 이야기만 아니면 큰 대립이나 갈등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에 증산도에 거부감을 갖고 있던 여동생이 입도를 하더니 결혼 후엔 조카들까지 입도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15년 동안이나 입도는 하지 않겠다고 증산도를 완강히 거부하시던 아버지께서도 몇 년 전 매제와 함께 입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끊임없는 기도와 노력을 해오셨던 결실이었겠지만 한편으론 놀랐습니다. 증산도를 거부하던 가족들이 오히려 먼저 입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며 공도새님이 살짝 충격받고 놀라신 것 같죠? 가족들이 하나둘 증산도에 마음을 열어가는 모습을 보며 공도새님의 마음속에도 작은 변화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명절이면 가족과 함께 조상 보훈치성이나 천도식에 참석했습니다. 다들 정갈한 음식을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 절을 올리고 함께 수행하는 모습에선 경건함도 느껴졌습니다.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저도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수호사님의 교육이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역사를 왜곡당하고 아직도 바른 역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 역사의 현실. 조상님과 부모님은 등한시하고 자신의 뿌리를 외면하는 현실 세태. 갈수록 근본을 망각하고 있는 이 시대에 나와 뿌리를 제대로 찾는 곳이 증산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류 열풍이 그냥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와 정신문화가 세계를 이끌 시대가 되었다는 설명에 저도 모르게 공감이 갔습니다. 수호사님의 이런 진리 이야기를 들을 때는 시간이 가는 줄 모를 정도로 푹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전보다 증산도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공도새님은 증산도의 문화를 몸소 체험하고 수호사님과 도담을 나누며 마음의 문이 열리는데요. 요즘 한국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현상은 단순한 유행이 아닌 필연적 흐름인데요. 원시반복하는 개벽의 시대를 맞아 시원 문화의 종주국인 한국의 문화가 다시 세상에 주목받고 있는 거죠. 상제님께서는 조선이 세계의 1등국이 된다 하시며 세계 사람들의 선생님이라고 하면 1등국이 되는 것 아니냐 하셨는데요. 불과 10여 년 사이에 찾아온 큰 변화이지만 이 모든 것이 상제님의 천지공사로 이뤄지고 있음이 공도새님에겐 더 놀라운 이야기였을 것 같습니다. 20년을 외면하고 모른 척 버텼지만 사회적으로나 기후적으로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세운의 시대가 다가오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직 제 스스로가 상제님 진리에 대한 부족함은 있지만 이제는 이 길이 옳다는 것에 부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진리와 역사 공부를 통해 상제님 진리를 더 확실히 깨닫고자 합니다. 그동안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신앙의 길에 저만 빠져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느 무엇보다도 소중한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신앙으로 가족이 더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늦었지만 이제 저도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상제님과 조상님들께서 저를 기다려주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직은 부족함이 많지만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늘 외우며 가족을 위해 이제 진심으로 기도하는 도생이 되겠습니다. 시대의 혼란과 변화를 목격하며 상제님 말씀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기 시작한 공도생님인데요. 어머니께서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신 정성이 공도생님의 가슴에 와닿아 마침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것 같습니다. 상제님 진리로 더욱 단단하고 따뜻한 진리의 가정도반 꾸려나가시길 기도합니다. 공정한 도생님의 입도를 축하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81세) 철학자의 늦가기 진리찾기. 언양도장 정인길 도생님의 입도 이야기입니다. 10월 2일, 그날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판을 펴고 홍보하고 있는 두 여자분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중 한 분이 윤서은 도생님이었습니다. 파랑색 표지에 노란 글씨로 개벽이라고 써진 책자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한참 쳐다보고 있으니 윤 도생님은 제게 다가와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서명하고 가져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도 책을 좋아하던 터라 책을 받아 집에 와 바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윤 도생님에게서 전화가 와서 3일 후 언양도장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개벽이라는 두 글자. 그렇게 시작된 만남이 정 도생님의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을 텐데요. 하지만 책 속에 진리는 마치 양파처럼 계속해서 궁금증을 자아냈고 정 도생님의 발걸음은 그렇게 도장으로 향했습니다. 막상 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 불교 같기도 하고 예수교 같기도 한 것이 처음엔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도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니 또 궁금한 것이 생겨 다시 도장에 가고 싶다고 하니 윤 도생님은 울산에서 언양까지 직접 오겠다고 했습니다. 윤 도생님을 만나 다시 도장을 방문했습니다. 사실 말을 못했었지만 예전에 대순을 했던 기억이 있어 혹시 이상한 곳이 아닌가 싶어서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윤 도생님은 11월 3일 부산 개벽문화 콘서트가 있으니 같이 가자고 했고 저도 한번 가보자는 생각이 들어 참석했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조심스럽기 마련이죠. 특히 대순진리회를 경험했던 터라 정 도생님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한 궁금증이 도생님을 부산 개벽 콘서트로 이끌었는데요. 부산 개벽문화 콘서트에 참석해서 종도사님 강연을 들어보니 말씀하시는 내용 중 50% 정도는 제가 들어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철학관을 하셔서 음양 오행, 주역, 60갑자 등 동양 철학의 내용들이 친숙하게 다가왔고 특히 영상을 통해 보여지는 개벽 실제 상황에서 자연의 질서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 공부를 꼭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틀 뒤 윤 도생님에게 같이 점심 식사를 하자고 전화가 왔습니다. 집 근처에서 식사를 한 후 울산도장 구경도 하고 수행도 할 겸 함께 울산 옥현도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우리나라의 바른 역사와 증산도 도전이 쓰여진 과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책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와 그에 대한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공부가 끝나고 함께 청수를 모시고 수행을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철학관을 하셨다는 도생님, 음양오행과 주역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으셨기에 종도사님의 말씀의 깊이를 알아보실 수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개벽 실제 상황에 대한 영상을 보며 느낀 현실적인 위기감이었죠. 윤 도생님에게 집에 가서도 청수 모시고 수행하고 싶다고 했더니 청수그릇과 주문지, 장갑 등을 챙겨주었습니다. 집에서 수행을 하다 보니 어느새 도장에 가서 공부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도장에 방문해서 언양도장 수호사님과 3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엔 이상하게 느껴졌던 내용들이 제대로 다시 들으니 정말 좋았습니다. 지금은 개벽이 온다는 것이 마음에 와 닿아서 입도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개벽문화 콘서트에 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도전을 읽고 진리 영상을 보다 보니 상제님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오랜 시간 방황 끝에 어렵게 만난 진리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공부하고 수행하면서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은. 인생의 화운기에 새로운 진리의 길을 발견하신 정인길 도생님. 오랜 세월 쌓아오신 지혜로 진리를 알아보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시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앞으로 빛꽃 치유 수행으로 갱소년 하시고 개벽기 사람 많이 살리는 일꾼의 길을 가시길 기원합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삶의 근본적인 질문에서 답을 찾다. 서울 목동도장 장철수 도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36살의 대한민국 평범한 남자입니다. 전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 대학에선 경영학을 전공해 미국 뉴욕에서 인턴 1년 정도 생활도 하고 제약업계 대기업 회계팀에서 총 8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회생활을 하며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 마음이 아픈 병에 걸렸습니다. 더 이상 일상을 유지하기 어려워졌고 병원에 입원해 집중적으로 병을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치료하는 동안 무작정 이면지에 글을 적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글들을 모아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36세 대기업에 다니는 장철수 도생님은 꽤 순탄한 삶을 살아왔는데요. 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생활의 스트레스로 마음의 병을 얻은 건데요. 하지만 때로는 위기가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서도 끊임없이 글을 쓰시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생긴 건데요. 그 시간들이 어떻게 진리와 이어질까 궁금한데요. 내가 왜 아픈가로부터 시작해 밥벌이는 무엇을 해야 하나, 종교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던지며 끄적이던 글들이 어느새 수백 장의 이면지를 검정 잉크로 가득 물들였습니다. 고민이 깊어질수록 질문은 더욱 근본적인 것들로 향했습니다. 수없는 질문과 사색으로 가득 채운 이면지 속의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어떻게 되는데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가? 아니면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눈을 감는 것인가? 아니면 계속 쳇바퀴 같은 과정만 있을 것인가? 인간의 삶과 죽음의 시작과 끝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셨는데요. 인간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고민해 봤을 것 같습니다. 상대님께서는 삶은 죽음으로부터 말미암고 죽음은 삶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하셨는데요. 생유어사하고 사유어생하니라. 무슨 뜻일까요? 이에 대해 종도사님께서는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사람의 육신이 무너져 죽으면 새로운 영혼, 신명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이죠. 삶과 죽음의 인간 사슬 문제, 인간에게는 이렇게 두 번의 죽음이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태어난 후 다시 사회생활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던 2024년 9월 8일 간단히 점심 식사를 하고 전 몸이나 풀자는 생각으로 바로 2층에 있는 교정 마사지 치료 간판이 있는 곳으로 우연히 들어갔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무엇에 이끌리듯 발걸음이 향했습니다. 하지만 치료센터에는 아무도 없었고 기다리면 누군가 오시겠지란 생각으로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센터 안을 둘러보니 벽면에는 한국, 배달로부터 시작해 현재의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국통맥에 대한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지리와 역사를 좋아하던 저는 굉장한 흥미가 느껴졌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포스터를 보고 있다 보니 어느새 1시간이나 지났습니다. 곧 조병현 도생님이 오셨고 마사지 치료를 잘 받았습니다. 단순히 점심 식사 후 몸이나 풀어볼까 들른 치료센터였습니다. 그곳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진리를 만나게 되는데요. 평소 역사에 관심이 많으셨던 도생님께 국통맥 포스터는 마치 운명처럼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1시간이 훌쩍 지나갈 정도로 그 내용에 빠져드는데요. 이미 그때부터 무언가 특별한 인연이 시작된 것 같죠? 처음에는 단순히 마사지라 생각했지만 저의 허리, 다리를 만져주시는 순간 뭔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일반 마사지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하지정맥류가 있어 종아리에 혈관이 튀어나왔는데
도생님이 만져주시자마자 혈관이 뚫리면서 피멍이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조도생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 조도생님이 갑자기 빛치료를 하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쉬는 날이었던 저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빛치료라는 것이 공원 같은 곳에 모여 태국권처럼 동작을 취하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조도생님의 손에 이끌려 증산도 서울 목동도장에 오게 되었고 이연주 포정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도장에서 포정님께 제가 앓고 있는 병과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말씀드렸습니다. 포정님께서는 너무나 공감을 많이 해주셨고 마치 오랜 친구처럼 따스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 따스함에 제 마음이 열렸고 저는 그 다음 날부터 증산도 진리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엔 환단고기 북 콘서트에도 참여했고 환단고기와 도전을 구입해 독서를 시작했습니다. 장도생님은 하지정맥류가 치료되는 경험을 하면서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란 걸 직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빛치료를 받자는 얘기에도 흔쾌히 승낙하는데요. 그렇게 방문한 도장에서는 이포정님의 따뜻한 관심과 진심 어린 공감에 감동을 받아 장도생님의 마음이 열린 것 같습니다. 이연주 포정님께 진리교육을 받을 때마다 환희와 재미를 느꼈습니다.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특히 개벽 이야기를 들었을 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썼던 책의 일부에 작성했던 평소 저의 생각이 개벽 진리와 같았습니다. 제가 특히 감명 깊게 받은 교육은 우주관이었습니다. 우주관 중에서도 우주의 순환 이치를 알아야 이 길을 찾을 수 있느니라. 선천 영웅 시대에는 죄로 먹고 살았으나 후천 성인 시대에는 선으로 먹고 살리니 죄로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랴 선으로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랴. 이제 후천 중생으로 하여금 선으로 먹고 살 도수를 짜놓았노라. 선천은 위험으로 살았으나 후천 세상에는 웃음으로 살게 하리라의 도전 성구를 보고 머리에 망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우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결국 인간의 끝은 죽음이지만 그것의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해하는 모든 질문들의 대답이 도전에 있었습니다. 우주관을 공부하면서 모든 변화 과정을 총체적으로 마무리 짓는 정답을 알게 되니 묵은 채증이 싹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진리 공부를 하면서 장도세님에게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데요. 진리를 배우며 그동안 장도세님의 마음속에 있던 생각들이 하나 둘씩 확인되어가는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특히 개벽 이야기는 장도생님께 큰 깨달음을 주었던 것 같죠? 우주관에 대한 가르침은 장도생님께 마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부터 생각해왔던 그동안의 수없는 질문과 의문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겠네요.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세속적인 문제들로 괴롭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가뿐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수행해 개벽기 때 사람을 많이 살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어 천지에 보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은. 살다 보면 나는 왜 태어났을까?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죽음이 끝인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상제님의 진리를 알기 전에는 안개 속을 걷는 것 같다가 참 진리를 알게 되는 순간 어느새 맑게 개인 하늘을 보는 기분이 드는데요. 장도생님이 느낀 기분도 아마 그런 게 아닐까 합니다. 현대인의 방황과 고민에서 시작해 진리를 만나 치유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장도생님. 이제 새로운 길을 걷게 된 도생님의 여정에 따뜻한 응원을 보냅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우리가 꿈꾸던 것을 발견하는 순간이라고. 오늘 입도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 꿈과 같은 만남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각기 다른 길을 걸어 마침내 한 곳에서 만난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에 오래도록 울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은